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어떤 분을 뵀는데요. 모아모아톡 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모아모아톡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달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굉장히 귀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우인호 종합보험, 구 선우인호 종합보험, 신 선우 종합보험인가요? 거기는? 네, 인슈런스 앤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종합보험이죠. 네, 네. 선우 종합보험의 선우미숙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는 정식으로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좀 쑥스럽지만 뭐 피할 길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네.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우 하니까 두 분 네. 사장님이 되셨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분들은 선우인호 종합보험 이렇게 써 있어서 회사 이름이 다르네 하실 텐데요.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그럼 네. 두 회사가 다 선우가 된 건가요? 그렇죠.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선우인호 사장님과 선우미숙 사장님은 부부세요. 선우미숙 사장님은 그 원래 메이든 네임은 뭐였어요? 저는 한이에요. 한미숙. 그게 더 이쁜데요? 그런데 뭐 원래 그렇잖아요. 이미 오면서 네, 네. 서류에 그렇게 쓰기 네. 시작해갖고 한 게 네. 초이스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영어로 선우 이렇게 쓰신 거는 정말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잘 외워지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또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도 네. 그 이름이 참 좋은 것 같다고 강추해 주셔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왜 갑자기 회사 이름을 바꿨는지 여쭤봐도 네. 되나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지금 2달 됐는데요. 2달 전부터 저희가 노행자 보험하고 저희 선우인호 보험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커진 거죠. 네. 예, 리스폰시빌리티도 커졌습니다. 맞아요. 네, 일도 많아지시고.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도 2개가 되고 툴루스하고 도라빌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냥 커졌다고만 보기에는 좀 더 많은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됐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베네핏이 누구한테나 다 많게끔 이제 이렇게 돼갈 건데 우선 멤버들한테 가는 베네핏 생각하면 우선 로케이션이 2이니까 네. 툴루스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 스와니 지역이나 툴루스에서 그대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또 도라빌은 뭐 기타 지역 뭐 메리에타나 아니면 뭐 챔블리나 이쪽 그렇죠. 그쪽에서 네, 받으실 네. 수가 있으신데 그 중에서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게 노인정 선생님이 같이 저희를 도와주세요. 네, 그러셔서 시어머니가 생기신 건가요? 아닙니다. 좋은 자가 맞아요.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 네. 옆에 계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걱정이 좀 됐었는데 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걱정이 없다. 언제든지 선생님이 계시니까 정말 그 노하우 오랫동안 쌓아오신 노하우하고 또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걱정 없어요. 네, 선우미숙 사장님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울 게 많으세요? 그럼요. 와, 그러시구나. 네. 참. 여러분,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노행자 종합보험, 도라빌의 노아은행이 있는 네. 몰에 같이 있는 노행자 종합보험과 선우인호 종합보험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우 종합보험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탄생했고요.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교민들께 지금보다 더욱 풍성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우미숙 씨가 오신 것은 그것을 선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소셜 세큐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고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셜 세큐리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은 SS라고 부르는 소셜 세큐리티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셜 세큐리티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보장보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회보장보험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하기는 그냥 소셜 시큐리티 인컴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사실 리타이어먼트, 그러니까 은퇴연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한 부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디서빌리티 보험. 네, 디서빌리티 보험이 있고 또 서바이벌 인슈런스라고 라이프 인슈런스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일찍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한테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나오는 거 있죠. 또 디서빌리티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프신 분들 일찍 65살, 66살이 안 됐는데도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받으시잖아요. 그거는 디서빌리티 인컴에 속하는 거고요. 받기가 어렵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절차가. 그리고 쉽게 주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트라이 하시는 분들은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디서빌리티 인컴은 받으신 지 2년이 지나면 나이가 안 돼도 메디케어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서바이벌 인슈런스 있고 그리고 메디케어 비즈니스가 또 메디케어 보험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보장 보험 패키지 중에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연금하고 그렇죠. 예, 의료보험 쪽인 메디케어하고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이 서구 쪽에서는. 그런데 미국은 리타이어를 해야지만 전 국민 의료보험이 있는 거다. 리타이어 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들고 나오는 게 전 국민을 위한 메디케어 이제 이거를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바마 케어도 지금 뭐 이런 판에.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그 펀드가 어떻게 조성이 되냐면 우리들의 세금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고 많이 내야지 되니까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거쳐야 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늘 돈이 제일 문제죠. 그렇죠. 자, 이제 소셜 세큐리티에서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은 리타이어먼트 베네핏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셜 세큐리티 인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인컴을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거는 아니죠. 아니죠. 이것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적어도 10년. 사실은 10년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40 크레딧을 일하는 동안에 40 크레딧을 얻을 정도로 세금을 보고하는데 그건 인컴 보고가 아니고 인컴 텍스가 아니고 이거는 소셜 시큐리티 파이가 페이롤 텍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40쿼러를 내야 돼요. 40, 아까 말씀하신 40 크레딧은 40쿼러고 그 40쿼러라는 말은 원 분기, 그러니까 3개월이 원 크레딧인 거잖아요. 그 3개월 동안에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실상 한 쿼러에 1크레딧을 얻기 위해서 보고해야 하는 미니멈 인컴은 1,360불이에요. 그러니까 3달 동안에 1,360불을 세금으로 보고를 하고 소셜 텍스를 거기에서 지불을 했으면 원 크레딧. 굉장히 명확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직장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1년을 세금을 보고를 하셨는데 2만 불을 보고를 하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분은 그 6개월만 일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안 하셨어요. 6개월만 일을 하고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4크레딧을 얻으셨을까요? 아니면 2크레딧을 얻으셨을까요? 지금 설명한 거로 보면은 사실 지금 2크레딧으로 들려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직장을 다닌 게 아니고 개인 비즈니스를 하셔서 2만 불을 보고 하셨다. 그럼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은퇴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40 크레딧, 그러니까 40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3개월을 사실은 3개월 쭉
이어서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주일이라고 일주일 쉬고 일주일이라고 일주일 쉬어도 3개월이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텍스만 보고했다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인플루어들 쿼럴리 텍스 파일 하시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3개월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이어진 3개월이 아니라 3개월마다 잘라서 텍스를 보고했을 때 그 안에 들어 있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1360불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학생이세요. 그래, 나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근데 그러면 일주일만 일해서도 그 분기별에 텍스를 신고했으면 하셨으면 이게 원 크레딧이 됐고. 그래서 아주 얕게 그런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설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세금 보고를 얼만큼 했냐에 그래서 사실은 받는 돈의 차이는 엄청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텍스를 일단 사실은 그래요. 텍스를 그러니까 이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의 맥시멈은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도 똑같이 받고, 그렇죠. 트럼프도 똑같이 받는. 그래서 뭐 매년 10만 불씩 막 보고를 하셨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책이 나중에 뭐 리타일 해가지고 6천 불이 뻥 날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많이 보고하실수록 또 오래 보고하실수록에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셜 시큐리티 그 책의 어마운트가 결정이 될 때는 오래 일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제일 높은 35년의 평균을 내요. 돈을 많이 받은 거에 그러니까 35%. 아니죠. 35년. 그러니까 50년 중에 15년에 내가 젊었을 때 돈을 조금 벌었던 시절은 빼고 많이 벌은 35년. 그렇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애 낳고 그래서 쉬고 뭐 이랬던 그랬던 해는 제로원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빠질 수가 있죠. 오래 일하신 분들은. 그러나 이 일하신 기간이 적으신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년, 15년, 그러니까 10년 딱 해가지고 40 크레딧, 40 크레딧은 딱 맞췄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소셜 시큐리티 받을 때까지는 아직 4, 5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4, 5년도 빵빵빵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횟수는 더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35년에 뭐 평균 낸다 그래도 나누어질 수 있는 거 해가 가면 갈수록 나누어질 수 있는 분모가 점점 커지고 분자는 똑같고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책이 이상하다. 지난번에 봤을 때는 뭐 1200불이었는데 이번에 받아보니까 오히려 더 줄어서 1000불이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적게 신청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잠시 쉬고 와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의 선우미숙 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선우미숙 사장님과 선우인호 사장님께서 각각의 사무실을 도라빌 지역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고 있는 그 서밋 파크웨이 그 선상에 2개를 이제 운영을 하실 거예요. 노행자 종합보험과 합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리타이어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리타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리타이어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소셜 세큐리티 인컴이나 메디케어를 빼놓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 세큐리티가 40쿼터를 계산한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63세, 65세 뭐 이런 얘기, early retire, 그다음에 fully retire, 뭐 late retire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지금 full retirement age라 그래서 그러니까 정년. 정년이구나. 그렇죠? 정년이 되는 나이가 점점 이제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나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소셜시큐리티 책을 받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54년생까지는 네. 그러니까 올해 메디케어를 받고 올해 65살이 되시는 분들은 66살 때에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돼요. 정년이 되시는 거예요. 65세가 아니고요? 66세. 65세는 벌써 지났고요. 벌써 지났어요? 네, 벌써 지났고, 네. 지금 이제 43년생부터 54년생까지가 66살 때 받는 부류고요. 네. 그리고 54년생 이후는 1년이 지날수록 2개월씩 늦어져요. 2개월이면 엄청난 건데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58년에 태어나신 분. 그러면은 66살하고 몇 개월이죠? 이젠 8개월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58년생은 66살 8개월이 돼야 정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정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8개월이라는 숫자는 조금 애매하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4개월, 2개월을 넣으면 1960년생은 그러면 이제는 67세란 얘기인가요? 1960년은 그렇죠. 그럼 나는 그럼 몇 살에 해야 되는 거죠? 여기 1960년생 이후는 무조건 67살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법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모르죠. 일찍 리타이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조금 그 일찍이라는 게 더 몇 년 늦춰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67세가 아니라 70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야, 한국에서요. 이제 그 지하철을 탈 때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60세인지 65세가 되면 지하철 요금이 공짜인데 너무 젊다. 그걸 정했었던 때랑 지금이랑. 그런데 그거를 어떤 바꾸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한 번 그렇게 일단 베네핏을 받아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스포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네핏을 뺏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2개월씩 지연된다는 게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보면은 뭐 저도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법을 집행할 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스트릭트하다 그럴까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뭐 경찰들을 봐도 맞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뭐 IRS에서 편지 하나 오면 완전히 덜덜덜.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어토리티에 대한 그런 우리 생각이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10배, 20배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적죠,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무서워서.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하다못해 뭐 드라이브 하다가 폴리스가 쓰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이들이랑 막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데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인데 뒤에서 칼시트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짧은 거리라 칼시트를 안 하고 그냥 걔가 뒤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리스가 저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일이 처음이니까 놀래가지고 차에서 나오려고 일어서 나왔더니 이 완전히 얘네 말로 프릭다웃이라고 그러죠. 거기 스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제 옆에 앉았다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데도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이제 총을 끊어서 이럴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거는 뭐 딴 얘기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공권력이나 국가기관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스트릭하고 펌하죠. 그 대신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입법화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거를 막 정말 싸우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거기가 끝나면 그냥 끝이죠. 맞아요. 끝.
You just follow. 네. 지금 이제 1960년생 이후는 지금 67세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산 한참 해봐야 돼요, 저 지금. 자, 그러고 네. 어쨌든 리타이어를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릴 때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금액 이상은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게 네. 얼마예요? 이게 지금 현재 네. 소셜시큐리티 책이 가장 맥시멈이 2,861불이에요. 아이 고소해 트럼프. 아니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2,860불짜리 책을 받으면 헐 그럴 것 같아요. 뭐 글쎄 뭐 하룻밤 저녁값일까요? 그러니까 네. unfair해요 그거는. 그렇지만 네. 일반적으로 지금 뭐 아메리칸이나 코케이지나 뭐 에이시안이나 다 합쳐서 네. 에버리지로 받는 책은 1,360불이에요. 생각보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는. 네.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뭐 700불, 600불 받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여기 포함이 안 되나요? 포함이 되겠죠? 되죠. 평균이니까. 네. 그러니까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애게 하시는 거고요. 네.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을 많이 본 저한테는 생각보다 많다요. 평균 네. 깎아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메디케이드를 받으려 그러면 이제 물론 재산은 또 딴 얘기고, 인컴이 1,030불인가요? 1,060불인가? 요 밑에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하고 별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혼자 1,360불을 받잖아요. 네. 이거 외에는 다른 인컴은 전혀 없다. 그럼 못 살지. 적어도 메디케이드, 일반적인 메디케이드는 안 돼도 약만 살 수 있는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처방약 보조 플랜 같은 거는 퀄리파이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 정도 에버리지 소셜 시큐리티 책 요거 하나만 받아가지고 네. 약은 뭐 아무리 비싼 약도 8불 50 이거 갖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네. 맞아요. 제 생각엔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이제 조이스고 회계사랑 네.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네. 이 소셜 세큐리티로 자기가 한 2,000불 정도를 받는다고 치면 네. 그러니까 67세부터 97세까지 3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24,000불씩을 주는 거다. 이런 보험이 세상에 어딨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24,000불을 받으려면요. 네. 거꾸로 계산을 하면 또 은행에 갔다가 뭐 5%만 받아도 네. 얼마가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보험이고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투자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이제 지금 이번 달에 받은 게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사실 크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이 네. 돼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여기다 지금 조금 써놓으셔서 네. 제가 네. 62세부터 수령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가 있네? 이렇게만 손해죠.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말하자면 언제 소셜 시큐리티 책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년은 뭐 66세 이후 2개월씩 늘어서 뭐 66세 하고 2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67세 이렇게 되지만 62세부터라도 본인이 난 일찍 받을 거야. 그러면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받으실 수 있으나 30% 정도까지는 손해를 보고 평생을 그걸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30%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니면 30%로 그러니까 정해졌어요? 이제 에이지나 뭐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62살 때 받는다 그러면 거의 30%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큰데요. 30%. 그렇죠. 네. 그러나 800불 받으시는 분이 30% 생각해보세요. 240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금액이 크면 큰 돈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또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와이프는 일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남편만 일을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62살 때 70%로 받으셔요. 네. 자, 그럼 와이프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받는 것에 또 몇 %를 받겠죠? 그렇죠. 그럼 엄청 그러니까 줄어드네.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회계사 그 질문이기는 하지만 62살 때부터 소셜시큐리티 책을 받으시면은요, 본인의 인컴에 따라서 그 소셜시큐리티 책이 다 안 올 수가 있어요. 17,600불인가가 넘으면, 네, 그 넘으면 소셜시큐리티 받는 것에, 그러니까 every $2, 그러니까 반 정도만 받으실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일찍 받으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회계사랑 내가 이렇게 받아도 지금 계속 일을 할 때 소셜시큐리티 책이 계속 오겠습니까?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를 확인하시고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찍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 제가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감수하시고 일찍 리타이어 하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62살 때부터 이제 66살 또 67살 이렇게 되면은 그 기간이 있잖아요. 나는 일찍 받을 거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언제가 이렇게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지, 내가 몇 살이 돼야지 이렇게 미리 받은 게 상쇄가 되는지, 상쇄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75세에서 한 78세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언제 소셜시큐리티를 받아야 가장 좋겠습니까? 하는 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어느 강의를 가서 들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건강이 어머니의 건강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된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수명이, 어머니가 오래 사셨으면은 나도 오래 살 그럴 찬스가 크고,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다. 그리고 본인도 건강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엑셀런하지 않다. 그러면은 61살 때부터 받으시는 게 좋겠고. 그 기준이 가장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뭐 $2당 $1를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전에 나의 지금 건강 상태하고 나의 그 측정되는 어떤 수명이라 생각할 때 그것이 좀 자신이 없으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빨리 받으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 정년이 지나서 또 70살까지 안 받잖아요. 그럼 1년에 8%씩 추가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초이스는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에 좀 자신이 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오래 사셨다. 또 딴 인컴도 있다. 그러면 70세 이후에 하면 8%의 오히려 이자가 붙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더 해오신 게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꼭 물어보고 싶은 거를 시간이 다 돼서 못 물어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우리가 결혼, 죽음, 뭐 이혼 이런 때 생기는 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모셔서 하는 거로 하고, 제가 떠들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해요. 중요한 질문 못했어요. 자, 오늘은요, 선우 종합보험의 선우미숙 사장님 모시고 정말 요긴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소셜 세큐리티에 대한 얘기는요, 한두 번 들어서 사실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들어도 많이 잊어버리시거든요. 자주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